간단하게 치료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 답변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 답변 그때 가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아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이제 치료법을 오늘은 논할 예정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념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개념을 했으니까 치료하는 원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원리를. 자,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문제냐, 즉, 외상후 스트레스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이게 치료법 백날 적용해도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냐, 장애냐를 구분하는 것. 두 번째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 세계가 이미 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인식도, 기억도, 표현도 다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인식, 기억, 표현 세 개 중에 어느 게만 가동이 돼도 더 악화가 돼요. 왜? 이미 문제가 발생된 거를 가지고서 계속 건드니까 계속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다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 상태가 내가 느끼는 게 좋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어지간한 스트레스 가지고는 이 좋은 거 못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제 스트레스 들어오더라도 얘가 커버를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게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으니까 좋은 게 더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어떤 정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 상태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도 좋아지고, 좋으면 좋은 게 더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그럭저럭 좋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이게 아니라 여기 트라우마가 작용합니다. 아파. 자, 내가 아파요. 스트레스 들어오면 어떨까요? 스트레스 들어오면 더 아파요. 그죠? 좋은 게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아파요.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아프다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거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더 아파.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안 들어와도 아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드라마에 관련되는 게 작용이 되면서 심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들어가도 심리가 더 악화될 거고, 좋은 게 들어가도 심리가 더 악화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악화된다니까요. 뭘 해도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심리를 가지고서 회복시키려고 회복력도 없는데 회복력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회복력도 없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서 논하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회복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 개념과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중간에 심리가 있거든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있어요. 얘는 건드리지 말고, 얘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얘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몸으로 회복하는 방법, 마음으로 회복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으로 회복되는 거는 뭐냐면 이 심리의 장애가 발생했는데 지금 굉장히 너무 이 트라우마에서 계속 아프고 있으니까 그 강도가 워낙 크게 아프니까 아프지 마라 지금. 당장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즉시적으로 현실에서 즉시 아픔을 감경시켜주는 것, 즉 아픔을 훨씬 덜 아프게 만만큼 아프던 거를 10만큼 아프면 견딜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즉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 몸으로 이렇게. 그래서 약물 처방이나 신경치료 처방이라든가 뭐라든가 이거는 심리 안 따지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아프니까 안 되겠다. 넌 약을 좀 더 세게 먹어.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다운이 딱 되게 되니까 아픔을 훨씬 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살 위험을 예방한다든가 타인에 대한 공격하는 이걸 예방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즉시 현실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몸에서. 이거는 정신과 영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역할이 뭘로 가게 되냐면, 마음에서는 감정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생성된 감정을 어디서? 의식에서 자각하도록 합니다. 자, 이 감정을 생성하는 건 무의식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음에서 감정을, 무의식이 감정을 만들고, 그리고 의식이 자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에 인식할 때, 기억할 때, 표현할 때, 요 심리로 얘를 의식에서 자각된 이 감정을 심리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된다. 외부로 인식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외부로 인식된 거든 뭐든 내 관련된 작용됐던 걸 저장을 하고 또는 저장되어 있던 걸 끌어오고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내가 외부로 뭔가를 말이든 행동이든 뭘로든 내가 나타내게 하는 것. 우리는 그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가 작용을 할 때 뭘로? 감정. 그 작용될 때의 감정을 이렇게 작용하는 이게 바로 심리예요. 그래서 심리는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그게 마음은 아니에요.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생성되고 의식에서 자각을 해서 그리고 심리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죠. 심리는 다루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심리를 외상술에서 장애급에 있는데 심리를 다루게 되면 더 악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심리를 건드리지 마. 그러면 몸을 건드려서 현실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를 좀 다운시켜 놓고 그리고 요 마음에서 감정이 생성돼서 의식은 자각하지만 감정 이걸 느끼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얘가 좀 잠시 다운시켜 놨잖아요. 그러면은 뭘 합니까? 요 감정을 인식과 기억과 표현해서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심리에서는 내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걸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관련된 건 단기적인 거에서는 몸을 중심으로 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맞는데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요 마음에서 작용되고 있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으로 감정이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만들어주면 되냐면 무의식에서 긍정 감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긍정 감정을 이제 만들어서 요로 회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할.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서서히.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긍정 감정은 처음에는 1, 마이너스 100이 크기인데 처음에는 1만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면은 마이너스 99만큼 다음에 가면은 마이너스 98만큼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감정이 작용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본인은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자각을 하지 못해요. 왜? 안에서 마음은 내가 느끼기 왜? 의식에서 느끼는 것뿐이지 감정이 인식, 기억, 표현에서 작용되는 이 원리는 내 안에서 작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자각하고 느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의 프로세스를 가는 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세 번째는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만으로 즉 자기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걸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러스 만으로 이 숫자는 제가 그냥 그 강도의 크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지 꼭 마이너스 만이다 뭐 플러스 만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편하자고 타인을 고통 느끼게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게 기본 개념인데 이 기본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리로 설명드렸으면 그러면 도대체 감정이 생성되고 의식으로 자극하면서 인식, 기억, 표현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 이게 치료법이에요. 자, 이제 원리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치료법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이 마음의 구성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제가 마음이론 책으로 제가 드린 이유가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무의식의 작용의 뭡니까? 결과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자각을 합니다. 느낍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작용하는 건 자각을 못해요.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 의식으로 느끼게 하고 이 무의식이 어디에서 심리에서 작용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이 뭘 만듭니까? 감정을 생성을 해서 의식이 자각하도록 하고 심리를 작용하도록 하는 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그럼 과연 도대체 무의식이 뭐냐? 무의식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습관 플러스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감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습관은 뭡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나에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의 습관이어야 됩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왜? 이 감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긍정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습관에서. 나에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습관이.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 있는 게 들어오면 편안해집니다. 좋은 감정이 만들어져요. 즉, 나한테 맞는 거는 좋은 거야.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다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습관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 심리 관련되는 영향을 미치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대혼란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습관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습관을 바꾸는 방식이 있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습관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간의 습관을 바꾼다. 쉽죠? 말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바꾸려고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합니까? 누군가 뭔가 이렇게 가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왜 니는 아직도 그걸 왜 습관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하지 마가 뭡니까? 이 바꾸려고 그러는 습관을 바꾸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 습관을 멈춰야 되겠죠. 어딘가는 멈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습관을. 그러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이 멈춘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이거 바꿔라, 너 이거 바꿔라. 그 사람 보고 죽으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습관은 바꾸는 게 아니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면은 기존에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존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습관이 뭐가 생긴 겁니까?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발생됐다는 얘기를. 그러면 기존의 습관이 있어요. 기존의 습관대로 가거든요. 이 장애가. 그래서 습관대로 가는데 이거를 뭘 하냐면 새로운 하나의 습관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존의 습관이 어디로 가냐면 의식으로 가면서 기억에만 저장이 되고 그리고 습관으로 작용을 더 이상 안 합니다. 즉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이게 작용하는 원리가 돼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습관을 만들 거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습관을 만들 거냐? 그러면은 이 마음이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주고 심리, 이 세계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원리를 습관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원리를 습관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습관이 원리까지 가죠. 인간의 마음에 행복의 관점에 맞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 습관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식이 됐든 기억이 됐든 표현이 됐든 긍정 감정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넣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이거는 원리가 아니거든요. 원리에 의해 이 원리만 그대로 습관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무의식과 의식이 상호작용되면서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이 원리를 갖다가 무의식의 습관으로 딱 만들어주게 되면 의식과 그 다음에 심리가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 설명드렸지만 마이너스 100에 있던 것이 마이너스 99로 점점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궁극은 긍정 감정이 하나씩 내 원래의 감정대로 회복을 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급으로 들어가면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러려면 뭐의 원리냐면 이게 마음이 어디에? 심리에 작용하는 원리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아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원리를 사람들한테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떤 치료법입니다. 몰라도 돼. 일단 하란 대로만 해봐. 당신이 TV 만드는 법을 알 이유는 없지 않냐. 아니면 고화질의 텔레비전만 보면 될 거 아니냐. 리모컨만 누르면 돼. 하란 대로. 그러면 거기서 방송 나오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알고 싶어 합니까? 이 원리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라고 자꾸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지면 질수록 뭡니까? 그거 인식이잖아요.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작용하는 거니까 점점 치료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습관을 만드는 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원리에서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꾸준하게 가다 보면 진짜 저절로 그게 들어가서 만들어져요. 왜 안 믿나 몰라.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원리에서 치료가 됐는데 치료된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이 치료법이거든요. 이 원리를 그냥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이 왜 그냥입니까? 그냥은 뭔 뜻이에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의식이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의식에서는 계속 생성을 해서 이 심리 장애에 관련된 심리를 치료하도록 만들거든요. 만약에 그때 생각을 하면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잖아요. 당연히. 왜? 아직 치료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습관 만들어지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치료법의 원리가 저희들은 마음에 관련되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냥 이 원리만 알아. 일단은 공부해, 원리.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과제가 나가면서 감경시키거든요. 거기다 약물 처방에 과제까지 해서 굉장히 심리를 감경시킬 때 큰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그 원리를 천천히 본인이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 과정, 공부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관련되는 과정을, 치료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 점검은 치료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점검은. 그렇게 되고, 이거에 관련된 원리를 내가 이제 나중에 습관을 갖게 됐을 때, 이거를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면 응용법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응용법을 알려준 게 바로 포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이 약 4,000개 이상이 공개가 되어 있는 이 포럼인데 거기에는 치료법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그 현상을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원리는 어디에서? 이 응용하는 거는 본인이 나중에 다 응용을 하게 될 거니까. 이 4개가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하는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왜? 원리를 먼저 일단은 내 기억 속에다 어디다 때려 넣는데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녹음 파일에다 넣습니다. 왜? 내 기억 속에다 넣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녹음 파일에다 넣습니다. 물리적인 장치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요 과제를 실행하고 점검해 나가는 요 과정에서 바로 습관 만드는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냐? 자, 남자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그죠? 이렇게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래도 최소한 플러스 10으로 갈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이게 치료하려면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는, 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99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98로 쭉 가다가 결국은 플러스 10 정도까지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결국은 남자든 여자든 습관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습관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흔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99까지 이렇게 갔어.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내가 의식이 자각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하거나 또는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요게 어디로 돌아가냐면 마이너스 100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이너스 100으로 돌아가.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야, 그래도 요 치료 과정을 점검하면서 우리 힘내자. 아, 지금 치료 중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좀 노력하니까 예전에는 요 한 단계로 올라가는데 1개월이 걸렸어. 그런데 여기에서 1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노력하면은 하루 이틀이면 98 갑니다. 하루 이틀이면. 왜?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노력을 해서 98까지 또 갔어. 여기서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봤을 텐데 처음으로 나이로 갑니다. 처음으로 나이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남자의 습관 만드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 뭐를 습관을 만들려면 3일을 못 가요. 담배 피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끊을 때도 가장 힘든 기간이 언제입니까? 3일이에요. 3일. 3일 넘어가기가 가장 힘들어요. 왜? 이게 돌아가거든요. 다시. 그리고 쭉 진행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우리가 목표가 만약에 플러스 10이라면 플러스 9까지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왔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는. 그러면 이거를 쭉 끌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플러스 10까지 목표되어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가게 되면은 이상하죠? 스트레스 받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원래는 돌아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습관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여자인 경우에 남자의 습관 만드는 방식, 여자의 습관 만드는 방식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료 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 원리예요. 야,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하고 좀 다르죠. 남자는 무조건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여자는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99로 가서 여기서 상처가 작용하고 힘들어지면 마이너스 100으로 갑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노력하니까 또 얼마 걸리지 않아서 가는데 다음 단계 98로 딱 갔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생기면 남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으로 갔죠. 아예 없는 거 없는 거. 그런데 여자는 어디로 가냐면 99로 갑니다. 직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남자는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여자는 직전 단계로 돌아갑니다. 직전 단계로 이렇게 직전 단계로 돌아가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완성이 딱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직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형성 그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치료 과정을 왜 점검을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격주에 한 번씩 제가 끊임없이 계속 점검을 해주는 이유가 당신은 지금 2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일로 돌아가게 될 거니까 그때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면 또 이렇게 갑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군요. 또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끌어주는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이끌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직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 남자들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 원리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습관은 만드는 것이지 바꾸려고 들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알려고 들면 치료가 안 돼요. 그냥 해야 돼. 그냥. 이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과정을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무의식의 감정이 저절로 생성하는 그 습관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감정을 생성돼서 의식이 자각하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면 습관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면은 의식의 자각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처음에는
이 몸에 의해서 통제를 했거든요. 여기를 다시 점점 줄여주면서 원래대로 회복하게 해주면서 이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밸런스를 서로 맞춰주기만 하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떠한 고통의 기억을 갖고 있더라도 먼 과거의 추억같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친구도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옛날에는 굉장히 자해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냥 뭘 옛날 얘기, 남의 얘기처럼 느껴져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거는 내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법을 만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부터 원리부터 그리고 치료되는 과정의 프로세스까지 지금 철저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알려주는 걸로 끝나면 답이 안 나와요. 과제가 나가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치료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치료돼서 이거를 내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련된 저는 예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완치입니다. 우리가 암 판정이 내려지면 몇 년을 완치라고 봅니까? 암이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내립니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일상생활을 그냥 보내고 있는데 몇 년째 예를 들어 내가 몇 년째 이 트라우마로 인해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몇 년째 플러스로도 가 있지 않고 마이너스로도 가 있지 않는 이 상태가 몇 년째 유지되고 예방이 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왜 기분 나쁘고 또 힘들고 이런 건 있지만 원래대로 돌아와서 예전의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때 몇 년째 그게 됐다면 이제 완치 판정 즉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느냐?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면 상처를 그래서 안 입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회복력이에요. 자동 회복력. 그게 바로 행복 능력입니다. 인간은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늘 즐거운 게 재밌고 즐거운 것만이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거 그리고 고통에서 다시 뭘로? 원래대로 돌아올 때 느끼는 그 느낌 그게 행복이거든요. 내가 스트레스 힐링이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힘들어 그런데 이게 어떤 방향에서 모여서 거기서 딱 벗어났을 때 나오는 그 희열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냐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에서 내가 힐링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내 안에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행복하다 그래서 즐겁게만 살아가는 거 그거는 즐거운 건 행복이 아니에요. 플러스 만회가 있는 거지. 나 즐겁지 않고 타인들 피해 입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관련되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관련되는 이 개념과 원리와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치료법이거든요. 이 치료법이 제가 공부하는 거, 과제가는 거, 점검하는 거, 포럼하는 거 이 네 개가 일체화되어 있어야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외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심리장애, 중독증, 기타 등등 그거는 요 공부하는 개수의 차이입니다. 개수의 차이. 요 감정의 무의식이 우리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에서 회복하는 거하고 마이너스 10에서 회복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요 개수의 차이입니다. 개수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치료법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원리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론 책이 바로 이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게 기초예요. 그냥 기초. 그런데 여러분 과제는 모르시잖아요.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점검을 하고 포럼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국심리교육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길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 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뭘 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원리를
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심리 현상을 이 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 원리가 조금씩 보일 겁니다. 특히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차분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신다 그러면은 그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 끝까지 되어 있냐면 오시는 분들이 아주 오래 오시다 보니까 심리포럼은 156회차까지 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156회를 했고 외도심리포럼은 160회차까지 와 있고 그리고 성심리포럼 성망으로 성을 해석을 한 그 성심리포럼은 99회차까지 와 있습니다. 왜 그걸 하냐면 바로 이 치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포럼은. 제가 유튜브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전 세계 어디서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공개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아마 하시다 보면은 저출산의 문제와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굉장히 공공한 얘기잖아요. 실제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거를 뭘로 풀었냐 그러면 인간, 사람. 요거 인간이 뭐고 사람이 뭐고 하는 이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사람으로서 행복 추구하는 게 달라요. 이거 마음이론 책에 보면 초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뭐고 인간이 뭐고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사람으로 갈 때 혼자, 그 다음에 인간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사람인자에 사회관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람일 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먹고 자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레스 상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일 때와 사람일 때, 그럼 이 저출산하고 인간,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 엄청난 관계가 많습니다. 왜?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그냥 이 인간과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사람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이게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서 저출산이라는 이 심리에다가 딱 적용을 해서 한번 해석해 본 겁니다. 응용력에 저렇게 응용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응용을 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요거를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내 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뭘 볼 수 있게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발생되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발생되고 뭐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응용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포럼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긴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공무원의 힐링,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가면서 뭐 스트레스 상처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힐링을 시켜줄 거냐. 이게 다 원리에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발달장애의 원인과 치료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시작을 했어요. 발달장애. 아시죠? 아이들 발달장애. 원인과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 원인과 치료, 알려주고 싶었어요. 원리에서. 그런데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장애는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요. 발달장애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발달장애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뇌라든가 또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는 어떤 뇌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는 그걸 기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기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심리적인 관련된 관점에서는 발달장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원리를 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쭉 설명해 가다 보니까 그러면 발달장애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중간쯤 가다 보면 너 왜 울어? 라는 말을 제가 대뜸 툭 던지는 얘기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이 치료 원리에 의해서 당신 아이에게 요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원리에 의해서 한번 요렇게 적용해 보세요. 아이가 5살이 됐는데 말을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5살인데 응애 한번 울더니 애가 말을 못해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언어도 그걸 끝이에요. 말을 못해요.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고. 발달장애죠. 소아정신과 가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이거를 적용을 해서 한번 해봐.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는데 엄청 수다쟁입니다.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첫 입을 열었을 때 했던 말이 그 사람 다 울었어요. 그날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 있다는 우리 어른들이 관점에서 소아정신과를 가서
진짜 오랜 세월을 치료를 해가야 되는 이 아이가 첫 마디가 뭐냐? 우리 엄마 예쁘다예요. 이 아이 첫 마디가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발달장애니 틱장애니 뭐니 아이들에겐 심리장애가 없구나라는 확신 갖게 된 거예요. 아이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든 게 엄마들아 요 몇 개만 공부를 하고 몇 가지 과제에서 몇 가지 점검하고 요거 몇 가지만 하면 아이들이 다 치료돼 라고 해서 만든 게 마더 테라피예요. 그 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엄마들이 알고 싶질 않아요. 왜? 상담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양육법만 조금만 바꿔도 아이들의 심리가 치료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교 때 차필했어요. 고등학교를.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불량 청소년이죠. 이제 범죄 일부 직전까지 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맨날 게임방 가서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 요즘 이제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요걸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이 아이가 요즘은 그래도 오토바이는 안 타.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게임방은 안 가. 그런데 요즘 슬슬 와가지고 엄마 대학을 가긴 가야 되겠지? 공부는 하긴 해야 될까봐 학원이나 가볼까? 요즘 그러고 있대요. 이 고등학생이. 지금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때려쳤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왜 회복이 가능하냐? 요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왜? 어차피 자기가 공부한 거 너 치료해라가 아니라 엄마가 그거를 적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청소년 시기에는 가능합니다. 이래서 이 원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원리대로 진행을 하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도 치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심리의 문제 또는 심리 장애다 이렇게 되는 거를 회복을 시킬 때 이 원리를 적용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강도, 정도에 따라서 공부하는 즉 무의식의 습관을 만드는 걸 10개를 만들 거냐 20개를 만들 거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200개를 만듭니다. 200개. 그 200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는 몇 개까지만 해도 30개 정도만 적용해도 됩니다. 30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치료법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나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4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4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원리거든요. 이 원리는 심리의 원리가 아닙니다. 요 마음이 무의식과 의식이 이 심리와 상호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의 원리입니다. 이게 어디로? 습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습관은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치료법이자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심리, 몸 전 관심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저 별 관심 없습니다. 이 원리만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원래대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성기능장애 치료를 한다. 실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근데 웃기죠? 저 성기능장애가 그거 관심 없고요. 여기에서 성기능장애가 있는데 이 몸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을 합니다. 왜? 이거 작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몸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는 직방입니다. 직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스테라피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남자들 성기능장애, 중증 성기능장애도 1개월이면 벌써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효과가. 말도 안 되죠? 그래요. 사입이라 그래요, 저거. 사입이라고 합니다. 상관없어요. 치료된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치료해놓고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에 여러분한테 이 원리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원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원리에 준해서 만든 게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치료법은 전 세계 유일한 심리장애 치료법입니다. 없습니다. 심리장애 치료법이에요. 이걸. 그리고 이 공부가 뭐고 과제가 뭐고 점검이 뭐고 응용이 뭐고 요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에 가게 되면 공개되어 있는 영상 이런 원리 제가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더 보강이 될 겁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려면은 이게 뭔지를 알려 그러면은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굳이 거기까지 알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전체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치료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이렇게 치료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구나. 이 방법 외에는 저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상담부터 인지치료법, 행동치료법, 인지행동치료법, 심리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안 해본 것이 다 하다부터 명상하는 거, 도 닦아가는 거, 오만 잡담을 다 해봤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됩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한 거를 한 번은 공식적으로 뭔가 기록에 남겨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지원을 한 겁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과목을 한번 가르치고 싶다고요. 이거를 한번 기록에 남겨. 그래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영상을 공개해 놨으니 그거는 여러분들의 카페를 저한테 요청만 하면은 제가 바로 가입 신청을 해드리면은, 등록을 해드리면 그걸 평생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치료 원리 몰라도 좋습니다. 치료법 몰라도 좋아. 내가 또는 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라고, 저거 그때 얘기했던 외성 스트레스급인데? 그럼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 저 사람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치료법이 있구나. 그거 하나만도 좋게. 그거 하나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인간은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을 활용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야 수많은 사회 범죄부터 수많은 자살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그걸 예방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가 있는, 그게 나도 될 수가 있지만 내 형제 자매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최소한 알자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저는 그거 하나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리라 그랬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가만히 있어라. 그 영상. 다음 카페가 사라지면 또 어딘가를 제가 옮겨갈 겁니다. 제 이메일은 계속 있으니까, 연락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은 그쪽에서 그 영상을 쭉 그동안 배우셨으니까 들으면은 다 까먹고 있더라도 딱 들으면, 맞아, 저때 저런 걸 얘기를 했었지 참.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오늘 배워서 오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기록에 남겨두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쓰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성,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라고 하는 외성 스트레스 장애도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해서 제가 강의할 내용은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받습니다.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가 다 돼가지고. 궁금한 거 역시 없으시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하시다가 이건 내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 이메일 알고 계시죠? 그럼 제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게 되면 제가 그거에 관련된 부분을 답변을 제가 해드리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듯이 상담을 하듯이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이렇게 갈 테니까 지체 저한테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지금 10번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이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평생 저한테도 굉장히 수건사업과 같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치료법의 원리를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은 있었어요. 그동안 해오긴 했지만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마 내년에 한 초순경쯤이 될 것 같은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는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이 책을 제가 한 권 만들 겁니다. 이게 쭉 설명했던 내용에 이제 사례를 붙이고 사례를 몇 개를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을 좀 한번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다 집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까먹지 마시고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봐야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해서 이제 한 학기 강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언제든 제가 필요로 하고 그러면은 메일로, 그 다음에 그 연락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지시 없이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소중한 인연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해서 외상 스트레스장애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마지막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